전격 인터뷰, 이번엔 윤희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만나봅니다. 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윤희숙 위원장께서 표현했듯이 혁신안이 고사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혁신안 관련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문제였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바깥에서 우리 당을 보는 온도하고 그 안쪽에서 느끼는 온도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혁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선 이후에 2달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그 창문이 닫히는 소리가 저는 들리거든요.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 그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는데 이 창문이 닫히면 저는 이 우리 당이 이제 패족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패족이라고 하면 이제 예전 말이긴 하지만 조상의 잘못으로 이제 자손들이 네.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당의 이제 젊은 정치인들이 우리 선배들의 잘못 때문에 정치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이 되고 슬픈데 그 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별로 받질 못해서 이게 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게 3가지 혁신안입니다. 당원 당규의 계엄 탄핵 사죄를 명시하고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당대표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들고 당원 소환제를 강화하자는 건데 가장 큰 걸림돌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걸림돌은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아마 온도차가 온도차. 가장 큰 걸림돌이고 이 중에서도 지금 기회의 창이 제가 닫히고 있다라는 그 시간이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그 위기의식 속에서는 사실 어제 제가 그 의총장에서도 1번안 그게 뭐냐면 1번부터 좀 삐걱거리고 있죠. 대국민 사과 네. 그거를 안 받으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진솔하게 국민들께 우리가 과거와 절연하겠다. 잘못된 과거와 정말 단절하고 앞으로 새로워지겠다라는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어떤 쇄신안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전당대회도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됐을 때 아무런 쇄신을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사죄 없이 전당대회를 치른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대선 떨어지고 금방 전당대회를 했어요. 2달 만에. 그때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커녕 전당대회 진행 중에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7%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런 기억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전당대회 시작 전에 국민들께 제대로 사과하고 새로워지겠다라는 진정성을 인정받는 것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대단히 초조해서 어제 그 자리에서 이 일안이라도 제발 오늘 좀 그 네. 결의를 했으면 좋겠다. 거의 읍소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혁신안 며칠 안 남은 전당대회 전 며칠 안 남은 시간 동안 이것을 그 제대로 사과하는 거. 뭘 잘못했고 무엇을 고치겠다라는 얘기를 제대로 넣은 사과.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뭘 잘못했는데 그럼 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뭐뭐뭐뭐를 잘못했으며 뭐뭐뭐를 고치겠다라는 진솔한 사과를 우리 당이 하는 게 저는 이 패족의 길을 그래도 조금 막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입장 그리고 어제 전체적인 의총의 분위기는 지금 전달을 받고 있는데 의원들 사이에서 그러면 이 1호 혁신안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발언이라든가 또는 반발하는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소통이 됐나요? 어제 끝나고 우리 대변인께서 브리핑하신 그 기사를 제가 다 봤는데 그게 네. 적절하게 요약이 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수기가 필요하다. 라는 발언을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그런 발언이 회의 중에 있었고 근데 회의가 끝나고 제게 다가와서 찬성한다.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분들이 회의 도중에 그 발언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 우리 당의 현재 현 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거를 그 사무처에 검토하겠다라는 지시를 했다. 이런 그 사무총장님의 발언도 있었지만 나중에 백브리핑을 하는 대변인 입에서 이게 수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나온 거는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이고 어떤 이 공의가 모아지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 정말 호소에 읍소를 더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초조한 상황입니다. 저로서는. 이 수석 대변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혁신위원장이 먼저 외부에 혁신안을 발표한 데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근데 이거는 아마 그런 발언을 보신 언론인들도 아마 약간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혁신안의 기준은 국민 눈높이거든요. 근데 그 대변인 말씀을 보면 미리 의원들하고 조율하고 네. 의원들 눈높이에 일단 맞춘 다음에 나가라는 얘기처럼 지금 들리거든요. 그거는 의원들 눈높이를 맞추란 얘기는 국회의원들한테 저더러 아부하란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이 무엇인지 우리 당이 닥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당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려면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게 모든 목표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 눈에 맞추자는 얘기처럼 하는 발언은 저는 그 굉장히 좀 피해를 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이 전당대회 일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혁신안 아무래도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숙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점이 제가 대단히 초조하고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 사죄문이라는 것이 네. 저희가 그 혁신위가 시작되고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7월 10일 날 저희 대변인이 어제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혁신위에서 의결된 사죄문의 내용을 기자들 앞에서 세세하게 다 읽었어요. 그리고 방송이 다 됐어요. 네. 그 방송이 다 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2주가 흘렀단 말입니다. 근데 2주가 흐른 어제 그 회의에서 수기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오늘 아침 언론에서 다시 비판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언론이 굉장히 그 핵심을 잘 짚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언론들이 굉장히 중요한 인풋을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것은 지도부의 의지입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의총을 열 수 있지요. 수기할 시간이 그동안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의지의 문제로 비칠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을 2주를 들였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라도 저는 지도부가 결심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도부가 결심해야 된다. 혁신위원장님의 어떤 보관은 없으세요? 더 이걸 추동시키기 위한? 저는 그 혁신위원회 일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지도부는 그것을 수용할지 안 할지 수용을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의총과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그 의견들을 모아가는 역할을 하는 게 지도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제안을 하는 거 외에 다른 역할을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지금 애를 써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예를 들면 진정한 사과를 하고 진솔하게 그 국민들께 다시 한번 사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밖에서 얘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의 관건 아무래도 이제 인적 쇄신으로 좀 모아집니다. 안철수 의원이 위원장님과 만나고 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한 나머지를 발표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의원총회가 안 열려서 기회를 못 얻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추가 쇄신 대상. 안철수 위원님께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는데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네. 저희가 인적 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인적 쇄신이라는 게 제가 그 발표했듯이 우리 당을 이재경으로 만든 8가지 장면들을 생각하면 어느 게 더 중하고 어느 게 안 중한지는 사실은 제가 칼을 휘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애시당초에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당원들의 손에 의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 드린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사과를 하지 않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과를 하지 않고 그런 사과에 대해서 필요성도 없다. 그리고 극우 토론회를 연다 이런 건 이제 현재의 문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 현재의 문제, 우리 당의 과거의 문제를 털고 가야 되는 시점에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문제를 만들어내신 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적 쇄신이 정말 거기에서는 망설이지 않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란
이것을 사죄를 통과시키느냐 아니느냐 여기서 이제 막혀 있는 거죠.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사과의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거고요. 그 현재의 문제로 만들지 않기 위한 이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코앞에 오는 바람에 제가 대단히 초조한 상황입니다. 창문이 닫히고 있어서. 그 현실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4명의 명단을 발표한 거다. 그렇죠. 그 현실에서 이미 지금도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는 제가 사실 다들 이제 사과하고 제대로 정리하고 갑시다라는 의미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그것은 그 제어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 위원장님이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8대 사건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사과를 하면 당권 후보도 될 수 있고 당에서 계속 이게 존재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8대 사건 중에서도 경중이 다 있지요.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중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그 관저에 가서 시위하신 분들이 지금 40몇 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그분들이 거기 가셨을 때 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다 달라요. 그 무슨 얘기냐면 뭔가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고 공수처의 권한이 뭐냐 이건 불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지금도 생각 안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 보시면 지금 돌아보자면 국민 눈높이를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본인들이 윤 대통령 개인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도 다른 큰 본인이 굉장히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과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과를 하고 나면 거기에 걸맞는 본인의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건 말로 때우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스스로가 굉장히 중하게 진정된 사과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책임에 대한 얘기가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국민들 보실 때 저 사람은 대단한 잘못을 했는데 왜 저렇게 말만 하고 치우냐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거죠. 당원 소환제라는 장치가 있고 그리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로부터. 또 여론의 그 매를 맞아야 되고요. 그게 사례로 제시한 총선 불출마. 그렇죠. 그게 저희로서는 그게 2004년도에 한 40분 가까운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되게 존경받을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젊은이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거고 그때 그분들이 열어준 길 속에서 정치를 계속할 수 있었던 분들이 바로 지금의 중진들입니다. 그 당을 살리는 길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중진들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게 총선 불출마를 얘기하셨지만 탈당이나 이런 차원은 또 다른 부분. 그거는 각각 제가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본인들의 잘못에 자신들이 이렇게 진정하게 사과한다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죠. 이 인적 쇄신의 어려움, 국회의원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동의하세요? 뭐 그런 부분도 있지요. 근데 그렇다면 뭐 지금 사퇴하셔도 되죠. 지금 사퇴하면 이제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궐선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그 무게 경중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3년이 남았다. 뭐 지금 내가 뭐 불출마 선언을 하면 우리 지역은 어떻게 누가 하냐. 뭐 이런 문제들은 모두 다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 당이 제대로 무릎을 세우냐. 그것을 국민들한테 인정받느냐. 책임지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7명이 똘똘 뭉쳐도 부족한 판인데 여기 떼고 저기 떼고 뭐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적 청산이 필요하더라도 앞으로 3년 뒤에 총선이 있는 만큼 거기로 조금 넘겨두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가 그 어제 우리 대변인 브리핑에도 나왔습니다. 네. 그 대변인께서 뭐라 그랬냐면 어제 회의에서 대여 투쟁이 훨씬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아마 온도차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은 당협 사무실에 그 자주 오는 핵심 그 지지자들 하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왜 제대로 세게 싸우지 못하냐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주로 듣습니다.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크게 애쓰지 않으면 갇혀 있기 쉬운 온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온도는 대여 투쟁을 우리 당으로부터 이탈한, 지금 실망해서 이탈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당이 제대로 반성하고 새로 시작하는지를 주시하고 있는 거지, 대여 투쟁을 어떻게 하는지보다 요 앞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느끼는 온도는 그겁니다. 벌써 이거부터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 잘 싸우냐, 좋은 정책을 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 관심들이 없습니다. 아마 언론이시니까 잘 느끼실 거예요. 저한테 언론인들이 그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요즘에는 국민들이 국힘에 관심이 없다. 위원장님은 혁신위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인적 쇄신을 얘기를 할 때 4명의 명단을 얘기할 때 혁신위의 회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비대위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오갔는데 제가 비대위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비대위 안건이 필요한 내용이냐. 당원 당규를 고치는 혁신안이라면 혁신안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이 개인들의 거취에 대한 요구를 제가 저라는 정치인이 한 거지 않습니까?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당원 당규를 고치거나 아니면 비대위 안건으로서 의결될 필요가 있냐? 이 비대위 안건으로 올릴 거냐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죠. 당연히 이건 개인의 거취를 밝히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안건으로 올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비대위에서도 한참 막 성토하시더니 제가 그렇게 여쭤보니 비대위 안건으로 올리실 거면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아니라고 정리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치인은 명분으로 정치하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명분을 가지고 다른 정치인에게 거취를 밝혀라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의결을 거쳤냐라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기자들이 그날 물었어요. 저한테 혁신위가 동의한 겁니까? 라고 물었었어요. 그 네. 라이브 네네. 방송이 되는 네. 과정에서 제가 그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혁신위 위원들한테 묻지 않고 제 생각입니다라고 그 방송되는 그 과정에 말씀드렸어요. 이 인적 쇄신이라는 게 당사자들이 반발할 경우에 어떻게 추진할지가 참 관심입니다. 절차적으로는 어떤 방안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인적 쇄신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정치는 명분이고요. 그리고 여론이고요. 그리고 의지입니다. 의지라고 하면 지도부의 의지죠. 그래서 지도부가 의지가 없거나 또는 전당대회 이후에 그 지도부가 또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인적 쇄신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번에 당원 소환제라는 것을 굉장히 대폭 강화해 놨거든요. 혁신안에 대해서도 당원 투표 방식을 말씀하셨어요? 혁신안에 대해서도 당원 그 투표 추인 그렇죠. 과정을? 근데 뭐 그거야. 그 방법론에 대한 얘기고 그것은 당원 투표 없이도 의총에서 그냥 결의해 버리면 됩니다. 더 센 방식이죠. 그것은.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읍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적 쇄신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당원 소환제를 저희가 넣어놓은 건데 이 당원 소환제 자체도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이 새 당대표의 의지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 전당대회 구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후보들 가운데 윤 위원장이 언급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한 8대 사건에 연관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솔하게 반성하시고 그 반성했지만 본인이 그 반성한 책임을 새로운 지도부에서 본인들이 당으로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지나가면 그건 대단히 실망스러운 거죠. 한동훈 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죠. 8대 사건에. 그러고 있죠. 예. 그분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데 출마하려면 그런 저는 그게 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쳐 있는데 이 8대 사건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넓게 잡았냐 정치공학적으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도 더더욱이나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거의 없으니 이 반성하고 시작합시다라는 의미지요.
경중은 다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요. 그러면 반성을 하고 그 반성에 따른 자신이 책임을 지면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경중에 대한 것은 보시는 분들의 이미 머릿속에 경중이 평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지 강제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없다. 그렇죠. 이 당권 후보인 김문수 전 장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희숙 혁신안을 받으면 국민의힘 의석 30에서 40석은 빠져나가게 된다. 100석이 무너지면 개헌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집권 길이 열린다. 이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네. 아무리 뜯어봐도 뭐 30-40명이 나간다는 것에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8대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그분들이 다 의원직을 나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가 전혀 없어서 근데 우리 김문수 장관께서는 그게 약간 버릇인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그 김구 선생 중국인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또 별 근거가 없어요. 근데 그 별 근거가 없이 그렇게 막 큰 얘기를 하시는 게 난 약간 말버릇의 문제가 좀 있다고 느낍니다. 인적 쇄신 대상에 언급된 인물이기도 한데 장동혁 의원은 내부 총질, 탄핵 찬성은 용납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엄을 옹호하고 지금 윤 대통령과의 그 뭐랄까요 한 몸을 선언하는 그 전환길 씨 문제가 지금 이렇게 불거진 것은 사실 그 장동혁 의원의 책임이 크잖아요. 근데 장동혁 의원이 그런 그 전환길 씨하고 거의 지금 이렇게 결합돼 있는 모습을 네. 그리고 옹호하는 모습을 네. 국민들께 보이는 것은 제가 뭐 어디서 그런 표현을 쓰긴 했는데 이건 총질 정도가 아니다. 이건 당을 향해서 대포를 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전환길 씨가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을 흔들 만큼 그렇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지금 뭐냐면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죠. 윤 전 대통령의 발언과 그 남아있는 영향력 그리고 지지자들이 그래도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 감정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이 뭐랄까 약간 관성이 지금 들어있는 잘못된 의리? 그런 것들을 지금 당으로 전달하는 어떤 통로로 지금 그 작동을 하고 계신 거죠. 전환길 강사가.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워지겠습니다라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야 이게 시작인데 그러지 않으면 정말 패족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통로를 당 안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그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현직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민들께 이 당이 도대체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걱정되는 거죠. 저 당은 입으로는 단절을 얘기하면서 몸으로는 연결이네 이렇게 느낄 거잖아요. 이 아무래도 혁신안이 당권 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혁신파의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저는 뭐 그걸 예측하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상 혁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구도가 있잖아요. 있죠. 네. 이제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세력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 에너지가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원래 그냥 하나로 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그 본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신 분들이 한동훈 대표도 막 사람 만나고 그게 뉴스가 되고 안철수 의원도 지금 그런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그 극우로 당을 돌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 윤 대통령과의 그 연결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고 그 반대로 그 단절하고 이제 새로워지자라고 하는 세력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력을 형성시키고 더 증폭시키는 길을 찾아내는 게 이 당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단일화가 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모습이 될지 그건 네네.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 혁신안 추진에 대한 의지도 좀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있기 전에 백선을 만들어서 이 사과할 사람, 뭐 윤리위에 제소할 사람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인적 쇄신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조경태 후보는 인적 쇄신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윤리위원회에 넘겨서 처리하면 된다.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새 당 대표가 새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죠. 그게 네.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적 쇄신을 혁신위에서 강제할 수 있는 도구는 아무것도 없지만 새로운 당 대표가 새로운 지도부가 인적 쇄신과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런 도구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두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디테일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새로운 지도부의 의지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전당대회 룰도 국민 여론조사 100%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인데 이 제안의 배경은요?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41%를 가져갔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반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인 거죠.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또 네. 그렇지만 그것은 결집은 돼 있는 겁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그런데 그 결집이 되지 않고 지금 이탈표가 나오고 이러는 것들은 저희 당이 민심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전당대회 후보들 중에서도 정리해 더더욱이나 주시고요. 이 당과 민심을 점점 더 떨어뜨리려는 시도로 스스로의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끊어내야지 저희가 민심하고 가까워져야 저희가 살아난다는 그 문제의식입니다. 네, 지금까지 윤희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 신사